워낙 우리 시장 자체가 정책주들이 현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요. 점검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투자 전략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유행 따라 정책주를 우리가 매수를 해봐야 될까? 이미 주의보는 울렸다라는 그런 의견이 시작이 나오는데요. 일단은 이쪽 섹터 투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, 네. 대표님? 최근에 한 2거래일간에 대한 흐름들, 지난주 탄핵 선고 이후에 일단 인맥주가 먼저 이 수남매 관점에서 계속해서 재차 좀 시세를 좀 내고 있고, 이어서 또 움직였던 게 정책 관련된 정책이 아직까지 뭔가 공약으로 좀 제시됐거나 이런 것들은 아닌데, 일단 전통적으로 이 정책 기대감이 높았던 대표적인 어떤 정책이 일자리가 좀 있고 교육과 저출산, 이렇게 세 개 관련된 수혜 기대감들이 높은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단기적인 어떤 상승폭을 좀 확대시켰는데, 사실 우리가 좀 대장주라고 하고 있는 일부 수급 종목들, 이런 종목들을 보면 실적이 더 좋아서 오히려 좀 상한가를 좀 간다든가, 아니면 재차 어떤 기대 요인들을 좀 더 가져간다든가,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준점이 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보면 저출산 관련 종목들의 관련주라고 하면은 엔젤 산업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죠. 아기용품이라든가 출산 관련된 육아용품, 이런 것들, 내지는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. 그런데 이면들을 봤을 때 이익 훼손이 상당히 좀 큰 종목들 많아요. 이 이유는 당연히 출생 인구가 좀 감소되니까 당연히 과거보다는 수익 지표가 좋아질 수가 그렇죠. 없는 네.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, 구조적인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이게 저출산 공약이 현실화가 된다고 해서 상당한 어떤 펀더멘탈의 어떤 강화라든가 외형 성장을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, 일단 기대감은 기대감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.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플랫폼화돼 있는, 그래서 우리가 좀 원격 근무라든가 그 이외에 관련된 어떤 공공기관이 좀 연기되고 있는 일자리 플랫폼이라든가, 이런 것들을 좀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그런 기업들이 최근 어떤 수급 동향 관점에서 단기적인 수급의 연속성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, 일단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좀 확정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점이 좀 남지 않은, 그래서 저는 선별적으로는 조금 더 수급의 연속 효과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. 다만 좀 우리가 맹신해서 좀 매수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종목들은 선별적, 철저하게 단기적인 어떤 접근만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바이앤홀드 전략보다는 바이앤셀 전략이 좀 많죠. 말 그대로 이제 단타, 단기적 관점에서 치고 빠지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재차 좀 유효할 것 같고, 한 가지 더 팁을 좀 드리자면, 일단 대선 일정들이 확정이 되고 향후에 그러니까 대선 후보자가 좀 최종적으로 좀 확정된 상태에서 새롭게 좀 제시되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공약들의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겠지만, 이 부분은 펀더멘탈 관점의 해석보다는 말 그대로 수급 관점에서에 대한 해석 내지는 접근만 좀 용이하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우리가 또 어떻게 접근해봐야 될지 이쪽 섹터도 고민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미 시장에서 발을 담근 투자자분들도 있을 것 네.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수익이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손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대응점들을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, 네. 대표님? 최근에 매수를 좀 했다면, 고점 매수가 좀 아니라면 네. 아직까지 기대의 요인들은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, 이게 좋은 가이드가 좀 될지는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저는 이게 투자의 관점보다는 사실 워낙 현재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수급 조정, 그리고 제한된 유동성이 너무 이 테마성 수급이라든가 정치 테마주 내지는 정책 수혜주에 좀 집중되다 보니까, 이 부분도 단기적 관점에서 투자의 좀 대안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본다면 접근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. 일단 전체적인 종목들보다는 지금 산업정책 기대감들이 재차 좀 부각되고 있는,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라든가 교육 관련 종목들, 저출산 관련 종목들 이외에 AI 산업의 육성이라든가 향후에 종합적인 어떤 산업 육성 관점에서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 키워드가 또 AI입니다. 그래서 AI 관련된 한국형 딥시크에 관련된 개발 요건이라든가 정부의 어떤 공약이라든가 정책들이 좀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, 최근에 그래서 좀 이스트 소프트라든가 솔트록스 같은 종목이 어제 좀 강했던 그런 배경이었고, 이 부분은 국내 AI 모멘텀이 재차 좀 부각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,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최근에 어떤 조정받은 국면에서에 대한 반등이기 때문에 저는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크게 보면 반도체 관련된 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현실화될 수 있겠고,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같은,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좀 육성할 수 있는
대체적인 어떤 4차 산업군들, 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, 로봇도 마찬가지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전통적인 정책 기대감이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수급을 반영시키고 있지만 이게 뭐 대선 중반, 뭐 토론회 이후에 뭐 대선 후보자가 확정되고 정책들이라든가 공약이 좀 현실화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4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단기적인 수급이 유입될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을 좀 수반한다는 관점에서 저는 충분한 좀 대안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앞서서 또 이야기해 주신 부분들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은 사실 이제 대표적인 정책주다라고 할 수 있는 뭐 일자리나 저출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급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실적과의 괴리감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 대응 관점들 봐셔야겠지만 전반적인 정책주로서 뭐 반도체 관련 법안이라든지 AI 관련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또 성장성과 함께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또 섹터별로의 접근 방법은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현재 가장 부각을 받았던 게 뭐 일자리, 출산 관련한 기업들이에요. 네. 이쪽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제는 좀 보내줘야 될까요? 아니면 계속 기대감 가지고 봐도 될까요? 네, 수익권이라면 저는 뭐 홀딩 전략을 좀 유효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라는 관점, 많이 비싸진 구간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저는 회의적으로 받는 게 맞아요. 그러니까 적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많은 비중을 실어서 뭐 단기적인 어떤 수급 변동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복구를 좀 해봐야지라는 어떤 심정으로 접근하면 그게 투자적 관점에서 굉장히 좀 리스크 요인들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뭐 이 저출산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도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이 주가의 어떤 상승폭들이 좀 크다는 것은 특정한 어떤 이유가 좀 불명하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뭐 이익 추정치라든가 PBR이라든가 펄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 수급을 좀 가져가는 흐름들이고 이게 같은 어떤 정책 기대감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순위가 좀 다르게 좀 양산될 수 있어요.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쉬어갈 때 상대적으로 덜 움직였던 종목이 더 올라가는 그런 구간들인데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좋다 이렇게 좀 맹목적으로 좀 가져가기보다는 말 그대로 기대감이 부각될 때 단기적으로 접근했다가 다시 변동성을 수반할 때 매도 전략 그리고 여기서 뭐 다시 또 뭐 저점 이후에 뭐 우리가 좀 추세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는 좀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보면 이익 추정치가 좀 상향되거나 대체적으로 근데 뭐 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같은 정책 기대감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어떤 상승 반영폭은 좀 미약하다는 것 이것도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저희가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. 그래서 한동안은 이 관련한 기업군들이 우리 시장에서 뜨겁게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 잡아봐야 될까? 확실히 가치 투자의 느낌보다는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이쪽 섹터는 옳지 않을까 싶어요, 대표님. 네, 그렇죠. 만약에 저는 이제 정책 기대감을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인 정책 수혜주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, 교육, 저출산 출산. 뭐 이렇게 좀 네. 세 가지 테마군에서만 너무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의 변동성도 크고 상대적으로 현재 좀 진입하기에 부담스러운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향후에 새로운 어떤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산업군들을 우리가 육성해 본다면 반도체 산업은 당연히 확장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.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AI 산업에 관련된 육성 정책들은 지금 정부의 어떤 공백기 때문에 뭐 다른 국가들보다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 좀 사실이기 때문에 AI라든가 로봇 같은 그런 산업의 어떤 육성들은 재차 현실화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반도체 섹터 여기서 파생되고 있는 AI 소프트라든가 AI 하드웨어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향후에 정책 기대감을 좀 반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. 다만 이제 주가는 현대 뭐 반도체 관련된 관세 리스크 내지는 칩스법 관련된 노이즈 때문에 전반적인 기술주들의 흐름은 좀 제약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역시나 다른 관점에서는 정책의 어떤 기대감이 재차 좀 반영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면 전 투자의 대안은 뭐 저출산이라든가 뭐 일자리, 교육 관련 종목들보다는 AI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. 여기 하나 더 뭐 부연을 하자면 로봇 같은 기업들, 그다음에 최근에 좀 뭐 발표됐던 부분들이 뭐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이슈들 이런 것들은 뭐 정부 정책에서 산업의 어떤 수혜 관점에서 재차 좀 부각될 수 있는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
네, 정책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할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네, 지금 속보 하나가 떴는데요. 이 부분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또 올라서면서 1,473원에서 마감이 됐는데, 자, 이 환율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이게 금융 위기 이후에 최고치다라고 합니다. 좀처럼 잡히지가 않습니다, 환율이. 너무 조금 이제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감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.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한번 저희 들어볼 수 있을까요, 대표님? 네, 지금 환율 추이를 보면 5년치 최고치는 아니었어요. 이게 이전 고점 최고치가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12월 80원? 27일 네. 1,480원대로 좀 정도였죠? 네.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재차 이전의 고점 대비까지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환율의 상방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고 다만 우리가 가장 크게 제가 기억하는 것이 한 2009년도 지금 미국발 이 리먼 리먼 사태죠. 사태 때. 그때가 좀 단기적으로는 환율의 변동성이 좀 컸고 가장 컸던 구간은 역시나 IMF 때죠. 그러니까 이때만큼에 대한 충격은 아니었는데 다만 환율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공포감 내지는 여기서 수반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가 재차 좀 부각됐던 부분들이 글로벌 관세 정책 때문에 빠르게 물가 지표가 올라간다는 것은 소비 지출이 크게 좀 둔화될 수 있는 요인들이죠. 그래서 투자가 중단될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어제 나왔던 흐름들 중에 하나가 금이 오히려 이런 어떤 이 경기 침체라든가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공포 기대 우려감들이 좀 재차 부각이 되면 안전자산으로서 머니무브가 본격화되는 부분인데 어제 금 가격이 급락을 했죠. 금도 떨어졌어요. 그렇죠. 어제. 네.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명확하게 시장의 방향성들은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. 물론 좀 미국에서도 달러 인덱스가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기조는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좀 가기보다는 일시적인 상승 요인들을 좀 감안해 볼 수 있겠고 어제 국채금리 특히나 10년물 국채가 뭐 3%대 후반까지 떨어졌다가 현재는 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들을 저는 한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본다면 환율의 뭐 상방 추세는 뭐 1,500원 저는 뭐 절대 뭐 돌파할 수 있는 시그널은 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3거래일 뭐 상승분은 좀 다소 아쉽지만 점진적인 어떤 관세 리스크가 뭐 일본이라도 차라리 빨리 좀 협상을 좀 마무리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의 방향성 내지 그런 걸로 가는데 여지를 좀 준다면 다른 국가들도 충분히 관세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점진적인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요인을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